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의 저주, 지난 토요일 대구 북콘서트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대구에서는 서울 때와 다르게 이제 주로 손석희란 누구인가라는 이 책의 후반부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를 했고요. 뭐 한 400석 정도 예약을 했는데 한 300명 정도 오셨고요. 이걸 가지고 뭐 대한민국당에서 대구시당 위원장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다 해당 행위로 징계하자고 떠들었나 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당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좀 거론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수시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태극기 집회를 좀 효율적으로 가자고 한 거는 지난 단식할 때 조원진 의원님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이 무대 석방을 가지고 우리가 총력전 펼칠 때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여의도 정가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절대 석방시켜줄 리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았을 그 다음 스텝들을 준비를 해야 됐었던 상황이어서 조원진 의원도 이제 그거를 고민했던 거고, 제가 그 시기 때 이 책을 준비해 들어간 겁니다. 태극기 집회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상전이에요, 지상전. 대통령 무대 석방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상전이 어려운 게, 이른바 언론으로 가지고 싸우는 거는 공중전입니다. 이쪽이 지금 다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두리에 갇힌 모양새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공중에서 치고 나가가지고 적의 심장부를 찔러버려야 되는 그런 식이라고 봤고, 마침 이경재 변호사 등의 노력으로 태블릿 PC가 결국 법원에 제출됐고 국가수까지 가게 되니까 공중전으로 일단 승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예상 그대로 지금 언론사에서 기사 한 줄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 관련해. 근데 교보에서는 거의 종합 베스트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늘 예스24에서도 정치사회 베스트 1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스24 판단은 조만간 예스에서도 종합 베스트 탑 순위에 올라갈 것 같다. 예스24는 우리가 책을 제대로 주지도 못했어요. 100권밖에 못 줬거든요. 근데 훨씬 지금 많은 부분들이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 뭐 내일부터 이제 책이 2쇄, 3쇄가 들어와서 교보도 지금 엄청 밀려 있죠. 각 서점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한 분들이 책을 좀 받게 되고, 그 책을 받으면 또 받은 분들이 읽고 또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의 이른바 서점도 총판이라 그래서 지금 교본이 예스니 알라딘이 인터파크니 이런 데는 전부 다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미디어치랑. 나머지 이른바 동네 서점들 있잖아요. 영풍문고도 아직 못 들어가는데 그거는 총판하고 계약을 해서 역시 여기도 이번 주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전국 서점에 이번 주부터 깔리는 거거든요. 교보만 해도 전국의 절반 매장 정도는 지금 책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 석방을 바라는 국민들이 이 지상전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손석희를 때려잡지 않고는 일이 안 풀리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니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콘서트를 서울하고 대구하고 한 거고, 공중전에 한번 가담해서 참여해서 힘을 보태겠다 한 당원들 서울에 한 300명, 대구에 300명 정도 왔는데, 태극기 집회가 전성기 때 우리가 이제 박 대통령 이 구속연장 되기 직전에 그때 이제 새가 모였죠. 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추산해서 2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직접 조사했을 때 최대 많이 왔던 게 한 6만 명 정도로 집계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대통령이 지금 재판 거부하고 장기전을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매주 그냥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할 건 하되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한번 뚫어보자라고 하는 당원들의 자율적 의사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징계를 한다고 떠들어댄다, 대구시당 위원장이. 개인 의견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 그거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목표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더 나아가서 문재인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저는 이 손석희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싸움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내주면 내주는 대로 편하고 안 내줘도 안 내주는 대로 편하는데 지금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손석희 쪽에서.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현재로서는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라 그래야죠. 해야죠. 전체가 이거 뭐 태블릿 PC 조작에 과거에 논문 표절, 백분 토론 조작, 외신 조작 다 적어놨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면은 손석희 중앙일보가 낄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 가만히 있습니다. 손석희가 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못 냅니까? 내야죠. 지난번에 국가수 보고서 나왔을 때 다 왜곡 조작 설명해가지고 국가수가 최순실께 맞다고 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변희재 제 이름 거론하고 법적 대응한다면서요. 보도에서 직접 손석희가 법적 대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미 지난 2월 달에 형사고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책에 대해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못 냅니까? 내보세요. 내게 되면요. 핵심 증거 조작은 단 한 건도 못 건드릴 겁니다. 이건 지난 2월에 형사고소장도 그래요. 아예 못 건드렸어요. 제가 조작 증거된 거는. 오직 그 손용석 취재팀장의 날짜 문제, 그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걸 가지고 또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얘기해서 그거 하나 걸어놨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 기소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 최순실께 맞다면서 윤석열 지검장이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최순실께 맞다면서요. 왜 기소 못해요 그러면은. 난 지금 이 책까지 써서 베스트셀러 올렸는데 기소 정도가 아니죠. 기소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구속 기소해야죠. 왜 연락도 못합니까 검찰은.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JTBC 상암동 본사 앞에서 손석희는 항복하라, 태블릿 조작 손석희는 항복하라 1차 집회를 엽니다. 목요일 점심 12시에. 왜 12시에 하냐면요. 거기 전부 다 언론사, 방송사 있는 데입니다. 점심 먹을 때 우르르 나와요. 기자들이. 그때 하기 위해서 12시부터 한 3, 40분 하고 미니 행진입니다. 요즘 대한애국당 행진했다는 막 5km 이렇게 가는데 1.7km. 상암동 방송가 정도 돌고 오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때문에 2시 정도면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는 우리 태극기 집회에 비하면은 3분의 1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는, 이것도 집회긴 하지만은 공중전 방식의 집회고요.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들고 와 주십시오. 전 엄청 많이 올 거를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을 들고요. 한 100명, 200명이라도요. 이 책 들고 구호 외치고 손석희 나와라, 항복하라. 이 책 들고 행진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회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디어워치에서 하여튼 언론 광고를 제외한 모든 홍보 수단을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그 스마트폰에 부착되는 손석희의 저주
홍보 스티커를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핸드폰에 붙여서 이 지인들 만날 때마다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이 책을 막 들고 다니고 계시는데 힘들잖아요. 책 들고 다니는 거는. 스티커를 이렇게 스마트폰에 좀 크게 만들 테니까 그거 보여주시면 되고 지금 바로 지금 추진 중인데 신촌역과 광화문역 일단 두 군데다가 지하철역 광고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약만 되면은 지금 제작은 하고 있고요. 이 영상물은. 그래서 신촌역 젊은 대학생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와 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보문고가 있는 광화문역 두 군데다가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는 홍보 차량 LED를 하려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 일단 포스터만 붙여서 돌아다닐 수 있는 차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이 전문직 중에서는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하게 지금 보수 우파 성향을 그런 대로 지켜주는 전문직입니다. 검사, 판사, 교수, 기자, 약사, 한의사 다 넘어갔어요. 다 좌성향 넘어갔습니다. 의사만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뜻있는 의사들의 커뮤니티인 닥플에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광고를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판매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책 홍보가 박 대통령 탄핵이 완전 사기 무효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거기 때문에 미디어워치 법인에 있는 돈 전체를 다 털 생각입니다. 이거 하려고 싸워왔는데 이거 뭐 지금 돈 아낄 상황 아니잖아요.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일단 손석희 100기 투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집회 이후에는 토요일날 전주에서 북콘서트가 있는데 제가 전주를 잡은 이유가 원래 광주를 잡으려다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 예약이 안 돼가지고 그럼 전주로 가자 한 이유가 거기 좌익의 언론학자의 VIP급인 강준만 전북대 언론학과 교수가 올 2월 한창 제가 태블릿 조작을 밝혀내고 있을 올 2월에 손석희 현상이라는 손석희 미화 찬양책을 냈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식계의 현 주소라서 오후 2시 전북대학교 안에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교내 서점이. 전북대학교 교보문고에 모여서 한 권씩 사서 강준만 교수가 있는 전북대 사회과학대 앞에서 강준만 교수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손석희 현상이라는 쓰레기책을 당장 폐기시켜버려라. 이 책을 널리 알려라. 그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을 좀 넉넉히 들여서 전주에 오신 김에 한옥마을을 한 1시간 정도 견학하시다가 그 근처에 있는 전주 로니 관광호텔 3층 연회실에서 북콘서트를 합니다. 솔직히 전주는 저희가 기반이 없잖아요. 대구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전주는 그래도 서울, 경기 분들, 대구 분들이 조금은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준만 교수에게 경고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강준만 교수를 99년도에 만나서 그분의 제안으로 글쓰기를 시작을 했고 10년 이상 스승과 제자 겸 동지로 같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강 교수가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제가 사적으로와 공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안철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는 거냐. 당신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책임 안 지고 있죠. 안철수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도 책임 안 지고 있죠. 손석희 그 태블릿 PC 진실을 캐 들어갈 그 타이밍에 완전히 왜곡을 해서
제가 손석희 문제 제기한 건 단 한 줄도 인용 안 하고 손석희 찬양글만 써서 독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 쓰레기 책을 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강준만 교수에 대해서 과거의 제 스승, 과거의 제 동지,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강 교수 저한테 글쓰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부딪히는 사안이 있으면은 양쪽에서 가장 적합한 논리들을 놓고 비교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손석희 이 제 논리와 강준만 씨가 지금 찬양하는 논리를 최소한 둘이 같이 보여줘야죠, 독자들에게. 왜 제가 쓰는 논리 다 누락시키고 은폐해서 독자들을 속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제가 따져 물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 왜 나한테 가르친 대로 안 하냐? 빚 받으러 가는 겁니다. 빚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가 12월 1일 날 이제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한 게 JTBC 손석희가 입수한 날짜 이후로 너무 많은 파일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했다. 이건 도저히 증거 가치로 쓸 수가 없다. 너무 많이 건드려가지고 손석희가. 이거 수사하라. 특히 최순실 조카 장승호 사진은 왜 손석희가 집어넣냐. 이거 수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사. 증거 조작이죠. 우리가 5,890명이 손석희를 고발한 사건도 증거 조작입니다. 증거 조작 그거 중범죄예요. 그걸 이경재 변호사 즉 최순실 측이 수사하라고 손석희 수사하라고 지금 의견서를 냈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위치 추적을 지금 이 태블릿 안에 있는 GPS 4년 동안 7건만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SKT가 위치 추적기로 갖고 있지 않냐? 그거 왜 안 내놓냐? 그거 지금 내놓으라고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에 의견서를 냈죠. 그리고 이건 미디어치 기사에 있는데 이것까지도 문제제기했더라고요. 이경재 변호사가 10월 18일 날 김필중이 WK에서 태블릿 PC를 주었다는데 어떻게 당일날 비밀 패턴을 풀 수가 있냐? 공범으로부터 미리 알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풀었단 말입니다. 김필중이. 이건 어떻게 풀었냐만 전 보고 있었는데 이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에 위반된다. 이경재 변호사 얘기는. 남의 비밀 패턴을 누구한테든 취득해서 그걸 열어봤다. 이것도 도적이에요. 도적질. 이게 도적질. 이것도 수사해라. 이경재 변호사가 워낙 치밀한 분이어서 IT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다 듣고 우리 의견도 듣고 핵심 사안 9가지를 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 답변 못할 거라고 봐요. 이거 답변 못합니다. 근데 검찰 수사가 필요한데 또 검찰 수사 하겠어요? 그냥 들어놓아 있는 거죠. 버티면 잊어버리겠지. 지금 손석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번 목요일날 JTBC에서 집회를 하고 손석희가 항복할 때까지 연속 집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JTBC 앞에서 문제 제기해서 JTBC 기자 전체가 다 조작에 가담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MBC도 거기 있잖아요. YTN도 거기 있습니다. 기자들. 손석희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는데 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못 내는지. 계속 이렇게 가면요. 아무리 멍청한 기자들이라도 깨달을 수 있겠죠.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중앙일보 이거 홍석현, 홍정도 부자 자기들이 만든 신문사예요, 그거? 이병철 회장이 만든 신문사가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이따위로 운영을 합니까, 지금 그거를? 이러니까 재벌가 2세, 3세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무슨 한화에 무슨 뭐 삼남, 차라리 술 먹고 그냥 때리고 다니는 게 낫지.
이병철 회장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만든 회사를 가지고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해요? 홍씨 일가들. 빨리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12월 한 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미디어치는 회사 명운을 걸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승부를 걸겠습니다. 많은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